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청렴, 다산 정약용. 목민관의 덕목은 청렴이 으뜸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을 수탈하게 되고, 백성을 수탈하면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없다. 목민심서. 관리의 청렴이 곧 공정하고 투명한 통치의 기본임을 강조하며, 탐욕은 불공정과 불투명으로 이어져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청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 정신의 기본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을 다산은 이야기합니다. 다산은 백성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철저한 이성의 힘으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한 개혁가입니다. 공정과 청렴,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다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학문은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낮고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 소나무는 천천히 자라지만 그 뿌리가 깊고 고다 단단한 제목이 됩니다. 다산은 학문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 내면을 단단히 다져야 진정한 학자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얄팍한 지식보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중시한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다. 어려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고난과 역경을 성공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이 말은 역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으며, 어려움 자체가 곧 성장의 기회라는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여 모든 선의 근원이여 모든 덕의 바탕이다.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방관리, 즉 오늘날의 공무원을 뜻합니다. 다산은 관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청렴을 꼽았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선한 행동도 진정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말은 공직자가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백성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이 말은 백성 중심의 정치 철학인 민본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백성은 단순히 통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이자 존재 이유이며, 그들의 뜻이 곧 하늘의 뜻과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치자는 백성을 섬겨야 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법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권과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을 법치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권력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 나라는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사회가 안정되려면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법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백성의 배를 불리고 몸을 편안히 하게 하는 것이 정사의 근본이다. 실용주의적 정치관을 보여줍니다. 다산은 거창한 명분이나 이론보다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모든 정치의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선비는 이름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이익을 끼치는 데 힘쓴다. 지식을 쌓는 목적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명예를 얻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학자라면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리공론에 치우쳤던 당시의 학문 풍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기도 합니다. 글은 반드시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 다산에게 글쓰기란 단순한 취미나 학문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모두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며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글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줍니다. 정약용 1762에서 1836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가, 정치가, 철학자, 그리고 뛰어난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를 바로잡고자 했으며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개혁을 꿈꾸던 정조 시대에 등용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정조 사후 정치적 격변 속에 유배를 가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명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유교 경전에 두각을 보였고 특히 백성을 위한 정치와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78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아 규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하며 많은 개혁적 정책에 참여했는데 이는 조선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사망한 후 그는 벽파의 탄압을 받아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그는 학문과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이 시기에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민생과 정치개혁, 법제와 형벌개혁을 담은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고통을 직접 체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학문을 확립했습니다. 1820년에 해배된 후에도 정치적 복권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그는 학문에 전념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노년에는 다산이라는 호답게 초야에서 학문과 저술에 몰두하며 백성을 위한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학문과 사상은 후대 개화기와 근대 개혁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약용은 실사구시와 경세제민의 정신을 구현한 학자였으며 백성을 위한 올곧은 정치를 꿈꾼 조선 후기의 진정한 개혁가로 평가받습니다.